자, 우리 6학년 일반 어린이 여러분, 어제 추석은 잘 보냈습니까? 자, 오랜만에 선생님 목소리 들으니까 새롭죠? 선생님도 추석 기간에 시골에 다녀오고 차례도 지내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뭘 많이 먹어가지고 선생님 얼굴이 빵빵합니다. 배도 빵빵하고. 자, 어쨌든 우리 다시 내일은 우리 같이 얼굴을 볼 수 있겠네요. 자, 내일은 보니까 사회가 들었어요. 수학에 사회가 들어서 오늘 거꾸로 사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꾸로 사회 우리 이제 수학 큰 1단원에서 이제 작은 1단원 우리 생활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서로 이제 어떤 문제가 갈등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갈등이 발생한 이런 문제를 정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정치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합의하에 해결하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민주주의가 꾸준히 발전해왔고, 이런 민주주의의 의미와 민주주의 정치 참여하는 방법을 학교에서부터 익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그 다음에 나라로 이제 그 정치 문제를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 이 단원에서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치라고 하면 왠지 TV 속에 어른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꼭 어른들이 하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쉽게 정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러면 그럼 정치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도 학생들도 정치를 하고 살아가는지, 도대체 정치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면, 생활 속의 정치에는 사람들은 다 가족, 마을, 국가가 어울려 살죠. 그러다 보니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과 다툼이 존재합니다. 이건 꼭 필요한, 꼭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공동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이제 그런 갈등과 다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정하냐면 규칙을 정한다거나 대표자를 뽑는다거나 또 전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금을 낸다는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정치란 말이 나옵니다. 정치는 이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정치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과 다툼을 조정하고 여러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활동을 정치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왜? 여러분들 학교에서 혼자 생활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학교에 있다 보면 친구들하고 싸움도 하고 갈등도 하고 다툼도 일어나죠. 또 내가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니, 급식을 어떻게 해야 되니,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공동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같이 학급 회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정교 회의를 한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생활 속에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 예에서도 보면 잠깐 이상하게 됐죠. 아래에서 예에서도 보면 학급 문고 책을 얼마나 대출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이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뭘 개최하겠습니까? 그렇죠. 학급 회의를 개최하겠죠. 그래서 학급 회의에서 막 서로 의견을 듣고 토의하고 토론하겠죠. 토론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한 권에 3권을 대출하겠다는 어떤 의견을 조정한다. 어떤 결론을 내리겠죠. 그럼 그 결론을 내렸으면 여러분 모두는 그 결론을 따르게 될 겁니다. 이런 모든 활동이 바로 정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치는 여러분들 평소에도 항상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 밑에 있는 요건 한번 볼 필요 있어요. 자, 요거는 실제 수업 시간 해볼 겁니다. 정치 문제와 정치 문제가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요게 구분이 된다면 정치 문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한번 적어 보세요. 여러분 거꾸로 노트에다가 이거는 정치 문제고 이는 정치 문제고 어떤 것은 정치 문제고 어떤 정치 문제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예를 한번 거꾸로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 보세요. 너무 어렵죠? 자, 선생님이 하나 힌트를 주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개인 혼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함께 살아갈 때에만 갈등과 그다음 다툼이 생기고 공동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치 문제인 것과 정치 문제가 아닌지를 그 관점에서 한번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한번 거꾸로 노트에 오늘 방금 수업했던 내용과 한번 요걸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이제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자, 이 민주주의의 한자 뜻은 민주라는 것은 백성 민자죠. 그래서 어떤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것을 민주주의랍니다. 자, 근데 이 민주주의가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민주주의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임금이라든가 이런 신분이 높은 몇몇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일반 백성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고 단지 이제 그 어떤 왕이나 귀족들의 결정을 따르기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즉 이건 뭐냐면 어떤 인권, 인간다운 권리 이런 인권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신분, 재산, 성별, 용모 이런 게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고 소중한 존재다를 깨닫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 자, 따라서 몇몇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 이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도 하지만 혹은 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건 예를 들면 우리가 투표를 한다라는 것은 직접 정치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투표를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대표를 뽑죠. 그 대표자가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정치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고 평등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 공동의 문제, 즉 이게 정치죠.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정치 방식이 바로 민주주의다라는 거, 요거 명심해 두세요. 자, 그러면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군국제, 즉 군주제는 군주제. 군주는 군자는 임금, 군자예요. 임금이 주인이 되는 거. 군주제는 임금이 주인, 국왕이나 황제 한 사람이 국가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이 군주제와 반대의 개념이란 걸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군주제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요것들을 한번 거꾸로 노트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혹시 시간 좀 더 여건이 되면 선생님 아까 조금 전에 간접적으로 하는 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민주주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되냐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직접민주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요것들이 뭔지도 한번 시간 되는 아이들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있어야 되느냐. 자, 요게 바로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수업 때 할 인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 주세요. 민주주의는 반드시 인권하고 연관이 됩니다. 인권 의식이 키워져서 비로소 민주주의가 사람들이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왜 그러냐 볼까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재산, 성별, 외모에 관계없이 모든 서로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지극히 소중히 대해야 된다.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소중히 대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인권이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재산이 많다고 적다고, 남자냐 여자냐, 얼굴이 잘생냐 못생냐, 이런 거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민주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유. 누군가 나를 억압하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유를 누군가가 부당하게 침해하는 거, 인권 침해, 이런 거 되겠죠. 이런 것 또한 민주주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피부색, 생김새, 종교도 마찬가지. 어느 누구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또 지역, 소득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는 반드시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자세가 될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와 아주 관련이 깊다고? 인권.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 그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인권이라는 것을 꼭 우리 반 아이들은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선생님, 잠깐만. 자, 여러분들 요 그림을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 명심해 둬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되는 조건이에요. 조건. 요 세 가지 조건을 명심하세요.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의 존엄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나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자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런 평등,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만 반드시 민주주의가 성립된다.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없으면 바로 민주주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조상님들은 이런 이 세 가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그 결과 오늘날에 이렇게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꼭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민주주의가 뭔지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봅니다. 자, 오늘 아까 거꾸로 노트 정리할 것 이야기했죠. 그리고 방금 요 부분도 여러분 거꾸로 노트에 정리해 주세요.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요 세 개 반드시. 그리고 인권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추석 마무리 연휴 잘하고 내일 즐거운 마음으로 봅시다.